화폐의 역사 제8회 중세 유럽의 화폐 질서 1편 서로마 이후 중세 초기의 유럽 화폐 질서 재편 1. 주화는 사라졌는가? 순환이 끊겼는가? 안녕하십니까?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화폐 질서를 간단히 정리한 뒤 서로마 붕괴 이후 서유럽이 어떤 조건 속에서 장원경제라는 화폐 의존도가 낮은 사회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를마뉴가 왜 주화 공급을 부활시키기보다 단위의 통일을 선택했는지, 또 그 이후 조폐권이 분산되며 중세적 주화가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가 무너지자 화폐가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화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주화를 움직이던 순환 구조가 끊어진 것일까요? 2. 로마의 주화 순환. 로마의 화폐 질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로마의 주화 순환은 조세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은 국가 지출이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금속 확보, 주화 주조, 국가 지출, 시장 순환, 현금 세입으로 회수 그리고 다시 지출. 로마 국가는 광산, 전리품, 조공을 통해 금운동을 확보했고 황제의 권위 아래에서 이를 주화로 주조했습니다. 이 주화는 군단병 급료, 관료 봉급, 조달 계약의 대가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즉 로마에서는 국가가 먼저 돈을 만들고 국가가 먼저 돈을 씁니다. 3. 현물 조세와 주화. 왜 주화가 중요했는가? 물론 로마의 조세가 전부 주화였던 것은 아닙니다. 곡물, 가축, 노동 의무 같은 현물 조세가 제국 운영의 기본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화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급료, 봉급, 조달 계약, 도시 상업, 장거리 운송 같은 영역은 현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화는 경제 전반을 모두 덮는 수단이 아니라 군사, 행정, 도시 상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작동해야 제국 전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4. 서로마의 쇠퇴. 주화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다. 서로마 제국의 문제는 주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데 있지 않습니다. 주화의 품위가 떨어지고 무엇보다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재순환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4세기 말 이후 서방의 귀금속 확보 능력은 약해집니다. 광산 생산력은 흔들리고 국경은 불안정해지고 전리품과 조공의 흐름도 줄어듭니다. 반면 방위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전쟁을 감당할 지불 능력이 유지되었느냐입니다. 5. 순환의 붕괴. 지출이 줄면 회로가 무너진다. 로마의 주화 순환은 국가 지출에서 출발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지출이 줄면 시장으로 흘러가는 주화도 줄어듭니다. 시장에서 덜 사용되면 다시 국가로 돌아오는 주화도 줄어듭니다. 세입이 줄어들면 국가는 다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제국적 주화 순환은 점점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의 붕괴는 이 순환 구조가 이미 무너진 뒤 그 단절을 제도적으로 확정한 사건이었습니다. 6. 중세 초 서유럽. 로마와 정반대의 출발선. 서로마 이후의 유럽은 로마와 정반대의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광역 조달 시장은 사라졌고 도시 네트워크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중앙행정과 회계 능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로마식 주화 순환을 되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히 서유럽은 다른 질서로 수렴합니다. 바로 장원경제입니다. 7. 장원경제란 무엇인가? 화폐 없이도 돌아가는 자급경제. 장원경제는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대체로 같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세와 의무는 곡물, 가축, 노동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화폐를 자주 사용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 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필요한 영역은 관세, 일부 시장 거래, 예외적인 법적 보상 정도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중세 초 서유럽은 화폐가 없는 사회는 아닙니다. 다만 화폐 사용 비중이 낮고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사회였습니다. 8. 화폐 의존도가 낮은 사회. 주화는 있었지만 중심 제도는 아니었다. 중세 초 서유럽에 주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화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주화는 교회와 영주, 부유층의 보관소에 머무르기 쉬웠고 일상적 경제활동 속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화 사용이 제한될수록 축적은 늘어나고 축적이 늘어날수록 다시 사용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서유럽의 경험이 유럽 전체의 보편적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다른 세계, 동로마 쪽에서는 주화 질서가 유지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이 시기에 주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을까요?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유럽에서 주화 사용이 줄어들고 화폐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안 동로마와 이슬람 세계에서는 주화 중심의 경제 질서가 비교적 지속되었습니다.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유럽의 화폐 사용 축소는 귀금속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화를 사용하고 회수하며 다시 순환시키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서유럽에서만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 동로마 제국, 주화를 사용할 조건이 유지되었다. 먼저 동로마 제국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로마는 서로마 붕괴 이후에도 도시 기반 행정체계, 조세 시스템을 상당 부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여전히 주화를 안정적으로 주조하고 지출하고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로마의 금화, 노미스마는 오랜 기간 높은 순도와 규격을 유지했고 국내 지불 수단일 뿐 아니라 국제교역에서도 신뢰받는 기준 화폐로 기능했습니다. 즉 동로마에서는 주화 자체보다 주화를 실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도시, 조세, 행정의 연결망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1. 이슬람 세계, 교역과 도시가 주화 사용을 떠받쳤다.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제국은 광범위한 교역권과 활발한 도시경제를 바탕으로 주화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금 디나르와 은 디르함은 상업과 조세, 국제결제에서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업도시와 장거리 교역, 조세와 행정이 주화를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화를 사용할 공간이 있었고 그 사용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그 제도가 주화를 다시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2. 서유럽, 외부 교역에서는 주화, 내부에서는 낮은 화폐 의존. 이제 다시 서유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세 초 서유럽은 동로마와 이슬람의 주화 경제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교역에서는 동방의 금화와 은화가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유럽 내부를 다시 주화 중심 사회로 조직할 만큼 흡수되지는 못했습니다. 서유럽 내부는 여전히 장원 경제가 기본이었고 도시 네트워크와 조달 시장이 얇았으며 국가가 주화를 풀고 거두는 중앙적 구조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유럽은 내부적으로는 화폐 사용 비중이 낮고 외부 교역에서는 귀금속의 무게와 품질이 중시되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13. 화폐 단위의 생존, 지불은 현물, 계산은 화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화의 실제 사용은 줄어들었지만 화폐 단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여전히 값이 적혀 있고 벌금과 의무도 특정 단위로 기록됩니다. 다만 실제 지불은 그 값에 해당하는 현물 묶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중세 초 서유럽은 주화를 지불 수단으로 쓰는 비중은 낮아졌지만 가치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언어로서의 화폐는 계속 유지된 사회였습니다. 이 계산 언어의 지속이 이후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14. 샤를마뉴, 주화를 늘리기보다 계산 기준을 통일하다. 이 조건 위에서 샤를마뉴가 등장합니다. 8세기 말 그는 서로마 이후 처음으로 서유럽의 넓은 영역을 다시 통합합니다. 그러나 그가 복원하려 한 것은 로마식 주화 중심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샤를마뉴의 핵심 과제는 주화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서유럽을 하나의 계산 기준으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을 기준으로 한 단일 계산 체계를 공식화합니다. 리브라, 솔리두스, 데나리우스. 실제로 널리 유통된 것은 소액 은하였고 상위 단위는 장부와 회계의 기준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개혁은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기보다 가치 비교와 기록의 기준을 통일하는 조치였습니다. 15. 조폐권의 분산. 샤를마뉴는 화폐 단위뿐 아니라 조폐권도 중앙에 묶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제국은 분열되고
조폐권은 왕과 제후, 주교와 수도원 같은 지방 권력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폐권의 분산이 화폐 단위의 붕괴를 뜻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각 지역은 같은 계산 기준 위에서 자기 주화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후들은 재정이 부족해질 때마다 주화의 금속 함량을 줄였습니다. 같은 액면의 주화를 더 많이 찍어냈고 시장에는 주화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납니다. 가격은 오릅니다. 물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영지 내부에서는 문제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화는 발행자의 권위 덕분에 여전히 증표처럼 통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지 밖으로 나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액면이 아니라 은의 무게와 순도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주화가 안에서는 증표 화폐로, 밖에서는 금속 상품 화폐로 쓰였습니다. 중세 주화는 이렇게 두 얼굴을 갖게 됩니다. 같은 주화가 공간에 따라 증표이기도 하고 금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6 매진말 정리하겠습니다. 로마는 국가 지출에서 출발하는 주화 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서로마의 붕괴는 주화의 소멸이 아니라 그 순환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중세 초 서유럽은 장원 경제와 화폐 의존도가 낮은 사회로 이동했고 주화는 핵심 제도가 아니라 보조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로마와 이슬람 세계에서는 주화를 사용하는 조건과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이런 조건 속에서 주화를 대량으로 부활시키기보다 계산 단위를 통일했고 그 위에서 조폐권이 분산되며 중세적 화폐 질서가 형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질서 위에서 상업과 신용, 장부 결제가 어떻게 다시 등장하는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화폐 질서 1편, 서로마 이후 중세 초기의 유럽 화폐 질서 재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